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형태가 주택, 상가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규율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에서 5% 인상의 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도 5% 인상의 제한을 받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건 주택임대사업자, 상가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그 임대료를 5%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증가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보면은 그 경우는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 그때 견해 전조의 계약기간 즉 2년을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해서 2년 더 살겠다라는 그 행사를 임차인이 하실 수 있고 그 경우가 5%의 인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 경우 재계약이라고 한다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한 게 아니라 그냥 재계약을 할 때는 5% 제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금액으로 다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밑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를 해야 5%의 제한을 받고,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 이상을 인상을 한 경우라면은 임차인이 나중에 5% 이상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라고 한다면은 상가는 10년 최초 계약으로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경우도 매년 5% 인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계약을 2년마다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내가 1년 5% 제한할 수 있으니까 2년 계약 합쳐서 10% 인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곧잘 들어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2년 안에 어떤 인상도 없이 2년 후에 갑자기 10% 올리고 싶다고 하여도 어쨌든 한 번의 갱신 때마다 5%의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5% 인상을 못했으면은 그건 과감히 포기하시고 2년을 갱신하실 때도 5%밖에 인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질문이 요새 자주 들어오는데요. 임대인분들이 많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 계약을 갱신을 했는데 재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작성을 안 한다 그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의무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계약 갱신 상황에서 그냥 말로만 몇 프로 5% 인상하고 똑같이 중전의 조건으로 가도록 합시다라는 내용만 있다면은 그거는 사실 그대로도 유효하고, 이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제일 쟁점을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이냐가 아니라 구두 계약이 계약의 기본입니다. 구두, 즉 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드릴게요. 대신 5% 이자 주고 언제 변제해 주시기로 하세요. 해서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라는 이 증거만 있으면 그것도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말들이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처분문서, 즉 처분문서에 따라서 이거를 증명하기가 간이해서 이 계약서라는 거를 중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상황에서 계약서를 상대방이 작성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 중요성이 필요한 이유가,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액됐을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증액된 부분에서 확정력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계약서를 지금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임차인한테도 있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10년 안에,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은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증명의 증거를 쓰기 위해서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세무상 필요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계약을 입증할 때 아까 계약서 외에 녹음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핸드폰으로 쉽게 요새는 녹음을 할 수가 있어서, 물론 그 사과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사과폰 제외
그 별 3개 폰 이거 쓰시는 분들은 뭐 평상시에 녹음하시기가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이걸로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녹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녹음을 하시는 당사자들이 뭐 저희가 지금 뭐 상담을 할 때 그 중요한 상황 녹음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녹음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 동의도 못 받고 이러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녹음은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그 상황의 녹음은 언제든지 몰래 녹음해도 이거는 불법 도청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누군가 2사람 간의 대화이든 3사람 간의 대화이든 뭐 제 목소리만 이 대화자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녹음은 몰래 그거를 녹음하고 있더라도 불법 도청은 아니고, 다만 요새는 그 불법 도청은 아니지만 사용을 함에 있어서 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되는 부분에 이게 지금 손해배상, 그 타인들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이 돼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제 그 녹음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냐 없냐의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는 일단 녹음을 해서 갖고는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사용할 때 있어서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그러니까 사용권의 침해죠. 그런 부분에 대 있어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녹음을 사실 제가 오늘은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상대방 사무실에서 오늘 어떤 저희한테 녹음을, 사실 저희는 상대방 사무실과 협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을 녹음을 저희가 했음에도 그 녹음이 없다고 착각을 했는지 상대방 사무실에서 소송 과정에,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왜곡해서 지금 증거설명서로 막 제출을 한 상황인데, 제가 그 녹음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막 찾아보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녹음을 다 떠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상대방이 이 증거설명서를 제출을 했음에도 이제 소송에 가서는 낭패 아닌 낭패 상황이 되시겠죠. 녹음이라는 부분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될지 모르니까 정말 녹음은 중요하고요. 그거를 잘 다운로드해서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건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무용지물인 그런 파일이 돼버리거든요. 정리도 잘 해두시고 백업도 잘 해두시고, 꼭 이 증거성에 대해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삭제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